서울대는 왜 정시 모집에서 내신을 반영하기로 했을까요? 서울대의 이 계획은 현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 내용으로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뉴스 기사입니다. 서울대는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G균이라 불리는 이 전형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전교 1등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서울대 모 학과가 2019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G균으로 총 6만 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지원자 17명 모두를 탈락시킵니다. G균 종합평가의 서울대 자체 권고안을 무시하고 모두 C 등급으로 과락시킨 겁니다. 물론 수시 모집에서 채워지지 않은 이 6명은 수시 2월로 정시 모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입니다. 서울대가 전교 1등을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수능 성적이 좋은 수험생들을 선호하는 걸까요? 자, 이 의문을 갖고 10월 28일 서울대 보도자료 살펴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즉 현 고1의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현 고1부터는 수시 모집에서만 실시하던 G균을 정시 모집에서도 신설하겠다는 것과 수능 100으로 선발하던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정시는 수능 위주여야 하는데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평가하여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대입에서 서울대의 전형 계획은 타 대학의 전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의 나비 효과는 현 고1보다는 예비 고1에 더 크게 작용할 듯합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예고사항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정시 모집에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도입하겠다. 둘째, 정시 모집의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하겠다. 셋째, 수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겠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G균은 한 고등학교에서 2명까지만 추천을 받아 수능 60점 더하기 교과평가 40점을 합산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정시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시는 수시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이지만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서울대 합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추천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시 G균 지원자의 특징은 수능과 내신 성적이 우수하리라 예상됩니다. 서울대의 욕심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서울대 정시 일반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단계에서는 지원자의 수능 성적으로만 모집 인원의 2배수를 합격시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을 모집하기로 계획했다면 200명이 1단계 합격자가 됩니다. 2단계는 1단계 수능 성적 80점과 교과평가 20점을 더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성적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교과평가 계산 방법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숫자 이면에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서울대 정시 모집의 변화 양상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2014학년도 서울대는 나군에서 정시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이때까지 단계별 모집 방법을 고집했는데 1단계 수능 100으로 2배수 선발, 2단계에서 수능과 농구술과 그리고 학생부까지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습니다. 얼핏 이번에 발표된 2023학년도 대입과 비슷해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2014학년도 이전에는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도 인문계열은 논술을, 자연계열은 면접 및 구술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2015학년도부터 갑자기 서울대가 모집군을 바꿉니다. 나군에서 가군으로. 서울대 입시와 맞물려 연쇄적으로 군 이동을 하는 대학들이 상당수 있기에 대입에서 서울대의 나비 효과는 언제나 대단합니다. 정시 모집에서 모집군의 구분과 군별 대학의 배치는 입시 맘스쿨 배움터 4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15학년도부터 올해 2021학년도 현 고3의 대학 입시까지는
단계별 모집이 아니라 수능 100으로 신입생을 선발 중입니다. 현 고2가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대는 다시 나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합니다. 서울대는 군이동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정시 실기 전형 일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예측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무튼 2015학년도처럼 다시 주요 대학들의 연세 이동이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 정시에서도 수능 100% 선발 방법은 유지하는데 올해와 달라지는 점은 교과 이수 가산점을 최대 2점까지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교과 성적과는 무관하게 서울대가 지정한 교과를 이수하기만 하면 가산점이 주어지므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 누구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 이수 가산점을 반영하게 된 배경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강조되기에 고교 내 교과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본래 2021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었어야 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교육부의 결정 유보 문제 등 크고 작은 혼란을 거치면서 1년 미루어진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 10월 28일 서울대가 발표한 현 고1의 2023학년도 입시를 잠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시 지규는 수능 60 더하기 교과평가 40을 기준으로 일관합산해서 선발한다. 정시 일반은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데 1차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2배수를, 2차에서는 수능 80 더하기 교과평가 20을 기준으로 최종 선발한다 였습니다. 여기서 교과라는 표현 대신 교과평가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적용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라고 표현하면 대부분 내신 등급을 적용합니다. 정량평가인 셈이죠. 그런데 서울대는 교과평가를 하겠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부 6번 항목인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즉 정성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시에서 굳이 정성평가를 한다는 것은 서울대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서울대 입장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이유는 곧 전면 실시를 앞둔 고교 학점제가 고교 현장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공교육이 보다 빨리 정상화되고 경쟁력을 확대하기를 선도하며 돕겠다. 정시 지균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최근 선발 결과를 살펴보니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등의 교육 특구 쏠림이 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서울대는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고 싶다. 수시 지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는 지역 인재를 균형 있게 선발하겠다는 의지다. 여기까지가 서울대 입장이었습니다. 수시 지균에서 합격하려면 수능 국수 영탐 4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이 각각 2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수시 지균의 이 미션이 생각보다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지방까지 살피지 않아도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전교 1등 중 수능 평균이 3등급 이하 수준인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대 수시 지규는 해마다 이런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한 전교 1등들 때문에 수시 2월이 많습니다. 서울대가 교과 이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2005학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교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순전히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울대 입시 변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 현재 중3 학생들이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잠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에 변화를 주는 서울대의 속마음을 예상해 봤습니다. 수시 지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수시 2월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역시 정시로 선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을 40% 이상 확대하라는 압박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수시에서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라고 해석됩니다. 정시 지균의 신설은 정시에서도 상위권을 독점하고 싶다는 서울대 욕심이라 생각됩니다.
정시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는 2명은 수능 성적과 교과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수시에서 불합격의 쓴맛을 6번이나 체험한 수험생에게 학교장 추천이라는 기회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울대는 정시 확대를 위해 수시 직윤회 모집 인원을 줄이는 대신 정시 직윤회 모집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수시 직윤과 달리 정시 직윤에서는 재수생도 추천 가능합니다. 수능 성적이 낮은 지방 고등학교 중 상당수는 수능 성적이 좋은 재수생들이 추천될 가능성도 큽니다. 수시 직윤은 고3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 직윤은 재수생도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대가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정시 입결의 투명성을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올해부터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모든 대학의 입결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체 합격자가 아니라 대략 합격자의 70% 컷이 기준입니다만 그래도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입결의 공개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경우는 합격 컷의 점수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의 감소로 전체 수험생의 등급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1등급은 4% 40명입니다. 500명 중에 1등급은 20명입니다. 1등급을 포함한 상위권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2학년도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약대 입시는 자연계열 상위권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400명 확대되었고 약대 정원이 1600명가량 새로 모집되니 대략 2000여 명의 최상위권 인원이 서울대와 경쟁하는 셈입니다. 2022학년도 서울대의 정시 모집 인원은 979명이고 자연계열은 대략 540명 정도입니다. 여기서 한 10% 정도, 15% 정도 넣는다고 해도 이게 단순 비교해서 서울대의 정시 입결 하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정시에서 수능 성적 외 교과를 정성평가한다면 단순 숫자로 입결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입결의 왜곡을 통해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서울대 욕심이 자꾸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수능 변별력에 대해 서울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정시 모집을 최소화하던 중에 교육부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대가 정시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2023학년도 대입 변화 계획이었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 내신을 반영하기로 한 서울대의 계획은 우리 예비고일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동시에 서울대뿐 아니라 여타의 상위권 대학들의 정시에서도 교과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명문대 합격에 유리할까요? 답은 동일해 보이지만 보다 간단해졌습니다. 중학교 성적 상위 10% 이상에 드는 상위권이라면 특목자사고 진학을 추천합니다. 대신에 미션이 있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특목자사고에 진학하면 입학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시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처음부터 실패의 쓴 잔을 마실 것입니다. 반면 현재 성적이 10% 이하인 중3이라면 차라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일반고에 진학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과 내신과 비교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우직하게 막판 역전을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입시 전략이 될 것입니다.